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하자 과자 사이언스 진현자입니다. 오늘은 복사 평형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give and take. 주고받다. 무엇을 주고받을까요? 오늘 수업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했던 기권의 층상 구조에 관련된 그런 생각 같이 정리해 볼 건데요. 안정한 층이고 오존층이 존재하는 층을 약 62%의 학생은 성층권이라고 올바르게 대답했지만 약 32%의 학생들은 대류권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오존 경로나 그런 자외선 차단제 등이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오존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산소 원자 1개와 산소 분자 1개가 결합하여 오존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촉매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촉매 물질은 브롬, 염소, 산화질소 같은 것들인데 지표 부근의 농도가 높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산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위쪽 가볍기 때문에 위쪽에 좀 더 많이 분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실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오존이 많이 형성되는데요. 이 지점의 높이가 약 20에서 30km로 성층권에 해당한다라는 것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다. 그 다음에 오로라 현상 10건 응답 잘하셨고요. 그 다음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층 보시면 A 대류권 수증기가 많고 대류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 응답 잘하셨습니다. 기상청 사이트 둘러보기 같이 살펴볼 건데요. 기상청 사이트를 처음 가본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고 뭔가 호기심이 생기고 재밌었다라는 반응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미리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우산도 챙길 수 있다. 우리 주변의 그런 날씨를 알 수 있어서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것 같다라는 것. 세 번째는 바람, 강수, 비 예보, 바람 방향, 일기도, 지진, 화산 등 굉장히 풍부한 정보가 있어 놀랐다는 것. 그리고 날씨를 예측할 수 있고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었고요. 실제 날씨 예보는 슈퍼컴퓨터가 기존의 날씨와 날씨 데이터와 그리고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예보한다는 것 참고하세요. 수업 소감입니다. 하나의 층일 것 같은 기권이 4개의 층으로 나뉜 것을 보고 굉장히 신기했고 재밌었고 생각보다 괜찮았다라는 반응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다소 어려웠다. 새로운 단어들이 너무 생소하다. 처음이라 이해하는데 어려웠다. 너무 어려워서 놀라웠다. 라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수업이라 그런지 느낌이 안 오기도 하고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학교에서 여러분들 만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집중이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뭔가 오히려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선생님이 마지막에 오로라 원리 설명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었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전에 읽었던 책과 이런 내용을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도 아주 좋은 활동이었습니다. 수업 소감 마지막입니다. 질문인데요. 어떤 층은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고 하고요. 어떤 층은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 잘하였고요. 이것은 뭐냐면 온도의 값을 0부터 지표부터 쭉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측정 값을 그래프에다 점을 찍어서 연결한 것이 바로 이런 양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측정은 지표에서 약 10km까지는 자동 기상 관측 장비, 지표에서 약 35km까지는 라디오 존대, 기권 전체는 인공위성이 측정하여 이런 정보들을 종합하여 기온을 나타낸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학습이 처음이고 굉장히 생소한 방법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지만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반복하여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목표부터 가겠습니다. 성취 기준.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를 지구복사평형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고요. 더불어 복사평형의 의미, 그리고 지구온도가 왜 일정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지구의 혹시 평균 온도 아나요? 네,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도 궁금하여서 노아라는 미국 해양 대기청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인공위성에서 보낸 자료를 분석해서 매월 보이는 지표의 온도를 이렇게 그래픽으로 표시했는데요. 2019년 작년의 평균 온도 궁금했습니다. 약 14.85도로 1880에서 90년대 그런 평균값보다 약 1.15도 높은 값입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 1.15도가 뭐 별거 아닌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값은 두 번째로 높은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2015년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생각할 점도 주고 지구 평균 온도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 평균 온도를 알아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구의 이런 온도에 영향을 주는 것, 요인 무엇일까요? 바로 태양입니다. 지구에서부터 약 1.5 곱하기 10의 9승 킬로미터 떨어진 열과 빛을 내는 별입니다. 이것이 지구에게 영향을 주는 바로 태양 에너지가 있는데요. 이런 태양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일까요? 전도, 대류, 복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 라면 끓여 먹으시죠? 냄비에다 물 넣고 가스레인지 불을 켭니다. 이때 일어난 현상을 자세하게 보면 냄비 안에 바닥에 있는 물이 점차 가열되어 온도가 높아져 위로 상승하고요. 위에 있는 찬물은 아래쪽으로 하강하게 됩니다. 즉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대류 현상인데 우주는 수소와 헬륨 기체가 있지만 거의 진공이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손잡이 부분 보시면 이 뜨거운 냄비 부분과 접촉해 있기 때문에, 즉 직접 접촉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전도 현상인데요. 지구와 태양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복사인데요. 가스레인지 주변에 가까이 가면 따뜻하거나 뜨겁죠. 즉 직접 접촉도 없는데 뭔가 따뜻한 그런 에너지,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복사의 방법이 바로 태양에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원리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수소 4개가 결합하여 헬륨 1개가 형성됩니다. 이때 질량 손실이 0.029라는 질량이 손실되며 그것이 에너지로 방출합니다. 전자기파의 형태로. 그래서 복사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복사 에너지는 전자기파에 의해 이동하는 열 에너지입니다. 전자기파는 여기 보시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상호작용하여 팔을 이루어서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빛 역시 전자기파에 해당하고요. 이 복사 에너지의 특징 몇 가지만 정리해 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전자기파의 형태이고요. 두 번째는 빛의 속도로 공간을 이동합니다. 세 번째는 별도의 매질이 필요가 없어 진공 상태에서 우주에서도 전달 가능합니다. 복사 에너지 특징 두 번째는 온도가 높을수록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데요. 오른쪽 하단 그래프 보시면 태양 복사 에너지 표면의 온도가 6000도여서 에너지 양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구는 온도가 300도여서 온도가 낮아 에너지 양도 적다라는 것 참고해 두십시오. 복사 에너지 종류 살펴볼 건데요. 복사 에너지 앞에 어떤 물체에 대한 명칭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복사 형태로 방출하는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가 복사 형태로 방출하는 에너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배웠으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중 기권에 영향을 주는, 즉 기권의 층상 구조에 영향을 준 에너지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업 말미에 형성평가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현해 주십시오.
1번 태양 복사에너지, 2번 지구의 복사에너지, 3번 태양과 지구 복사에너지.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계속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태양 복사에너지가 지구에 계속 입사되는데 계속 가열되면 뜨거워져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평균 온도가 약 15도로 일정한 이유 무엇일까요? 네, 평형의 개념이라는 것이 바로 생각하셔야 될 건데요. 다음 중 어떤 상황이 복사평형에 해당할까요? A, B, C. 네, 정답은 B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한 이유 뭔가요? 흡수한 복사에너지 양과 방출한 복사에너지 양이 같기 때문이죠. 이처럼 복사평형 상태가 될 때 문제 한번 보실까요? 태양 복사에너지가 100이 입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지구 복사에너지 양 100일까요? 아니면 다른 값일까요? 입사할 때 30%는 바로 반사되어 우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로 들어오는 건 20 대기, 그 다음에 지표로 들어오는 건 50 해서 총 70의 양이 흡수되기 때문에 방출하는 양 역시 70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복사평형 개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입니다. 위에 보시면 그림처럼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자연계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것은 실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give and take, 주고 받다. 적절한 표현이죠. 태양이 주고 지구도 그만큼 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깊게 복사평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인데요. 지구의 모양 어떤가요, 여러분? 구형이죠? 지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적도 부근에 태양이 평행하게 입사한다고 가정할 때 적도 부근은 수직으로 입사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습니다. 극지방은 비스듬히 입사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도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럼 방출할 때도 불균형을 방출하냐? 아닙니다. 이 불균형한 것을 대기와 해양의 순환이 에너지를 재분배 과정을 통해서 일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후 받은 만큼 지구가 방출하게 되죠.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 이해되시나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A. 멀리 떨어진 물체가 진공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인 열 전달 방법은 복사입니다. 복사 에너지는 전자기파의 형태로 이동하는 열 에너지이고요. 태양과 지구는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정리되셨죠? 두 번째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지구로 전달되면요. 전달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와 대기, 지표에서 흡수되고요. 흡수한 양만큼에 해당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결국 흡수한 복사에너지 양이 방출한 복사에너지 양과 같다는 복사평형의 개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맨 앞에서 제시한 핵심 질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학습 후에 핵심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 이해가 잘 안 되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학과자 과자사이언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